자, 이제 2시간여 뒤면 사전투표 이틀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여야는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장 선거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치고는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 단위 선거보다는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서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가장 큰 근거는 이번에도 세대별 투표 경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대에서 50대, 특히 핵심인 4050 세대가 휴일인 오늘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공식 논평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미래를 열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30 표심에 주목하면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에 젊은 층 참여도가 높아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번엔 LH 사태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으로 2030 세대가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젊은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유세 일정도 궁금한데요. 막판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이제 사전투표 마감을 2시간여 앞두고 막판 표심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무엇보다 청년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참여도가 높은 젊은 층의 경우 최근 꾸준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박영선 후보는 앞서 반값 아파트부터 반값 교통비, 최근엔 통신비까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선언이라는 이름의 정책 공약 9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년 공약일 정도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도 같은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집주일체형 아파트 2만 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청년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영선 후보는 청년주택 방문부터 청년 기업가 간담회, 저녁 신촌 유세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청년층 지지율 회복에 안간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 마감을 앞두고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을 두루 돌며 정권 심판 바람몰이에 나섭니다. 먼저 오늘 오전 광진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이번 사전투표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그동안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마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후엔 과거 지역구이자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아 정권 심판론을 더욱 띄웠습니다. 오 후보는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죄인이냐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했습니다. 이후엔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인 구로와 관악 지역을 찾아 지지층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